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오는 11일부터 본격 신청을 받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한창 시행 중인데 사상 처음이라서 그럴까요? 불만의 목소리 또 혼란 역시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4일부터 이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먼저 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각 신용카드라던가 여러 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이 되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왜 세대주가 대표로 받느냐, 이거 문제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신청 방법이 지금 불합리하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징이라면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신청이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뭐 상품권 또 선불카드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건 5월 18일부터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이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용 체크카드 충전의 경우는 지금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된 글들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저도 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대주가 지금 중환자이거나 원양어선을 타는 가정,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오랜 기간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인데 이럴 경우에 어떡하냐. 네. 또 하나는 이혼이나 별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이혼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가정이죠. 이런 경우는 세대주가 지금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 세대원이 여기에 따른 이익을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가족관계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월 29일 이후에 이사 또는 혼인, 이혼, 출생, 사망, 국적 취득, 또 해외 이주 등 변화 시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이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세대주, 그러니까 가장의 목소리가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했는데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사실 그것이 불리한 경우,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려면 네. 가구당 지급보다는 지금 이미 지급 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지급 방식으로는 가구가 아닌 개인별 지급이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제도를 살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같이 거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와의 관계, 그리고 함께 사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이 부모, 시댁, 처가 등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세대가 분리됐을 경우, 그러니까 세대주와 피부양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총 수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일단 정부가 주민등록표상 이 세대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의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제 공동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한 가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지급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댁이나 처가와 같은 경우가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구원 수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데 제가 좀 예를 들어드려야 조금 더 네.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주가 배우자와 산다. 2인 가구죠. 그리고 피부양자인 시부모님이 있다 할 경우에 4인 가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은 또 다른 2인 가구로 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가구로 그런 그렇죠. 계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제 공동체로 보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냥 4인 이상 가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이럴 경우에 60만 원, 6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러니까 4인이지만 2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또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고요. 그리고 또 시댁, 처가가 지금 피부양자로 이 건강보호법에 올라와 있는 경우, 네. 이 경우도 아까 얘와 마찬가지로 지금 동일 가구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가구로 보지 않고 부부 가구 따로 60만 원, 그리고 시댁 60만 원, 시댁 이제 부모님을 뜻하는 거죠. 네. 처가 부모님 60만 원 해서 1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단에 사전에 차단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부와 직계비속이 아닌 나머지는 피부양 관계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계산이 된다는 거죠. 한 가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책 발표 전날이 3월 29일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가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좀 더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여기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 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지원금을 조금 삭감한다 하더라도 개인별 지급이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금과 관련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어려운 가게와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였는데 취지처럼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떤 사정인가요? 지금 긴급생활비를 두고 이 긴급생활비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소비하는 걸 두고 찬반 양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한 긴급재정을 괜히 헛된 곳에 투자하게, 그러니까 헛된 곳에 소비하게 만든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일단 내가 받은 지원금 내 마음대로 쓴다. 어쨌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뭐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소득이 낮아지면서 가장 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게 달달이 내야 되는 공과금이나 월세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는 사실 쓸 수가 없다는 게 불만의 목소리고요. 또 상인들 같은 경우는 내 점포 살리는 것도 지금 급급한 상황인데 일단 긴급재난지원비 받았으니 이건 써야 되잖아요. 이 포인트 쓰러 전통시장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자기 가게를 두고 가야 그렇죠. 된다 이런 네, 얘기군요. 일단 받은 건 또 사용해야 되는데 또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 네. 전통시장까지 발품 팔아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을 풀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걸 활용해서 술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담배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배와 술을 산다고요? 그렇죠. 왜 불황일수록 이 소비 품목이 한정돼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게 술, 담배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담배 사재기를 하는 경우는 뭐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하긴 합니다. 일단 대형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뭐 동네 슈퍼를 가야 하는데 네. 동네 슈퍼는 대형마트보다는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을 사기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담배는 어느 곳에 가나 똑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때 재난지원금을 활용해서 담배를 산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근데 재난지원금 사실 어디에 쓰시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미용실, 편의점, 약국, 또 병원, 학원비로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쓸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또 노래방, 복권 구입, 보험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세나 또 공과금 납부에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보다 더 좀 정교하고 세밀한 이 어떤 타깃을 정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뭐 자유시죠. 어디에 쓰시건 간에. 그런데 그 본래 취지는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동네 마트에 물가가 들썩인다. 그런데 이게 그냥 소문만도 아닌 게요. 실제로 경기도가 세무조사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죠. 글쎄요. 이런 가게들은, 이런 상인분들은 세무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기도의 이 여러 이 맘카페에 올라와 있는 불만의 목소리들인데
일단 장을 보러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장을 보러 갔더니 두부 한 모에 4,500원이었어요. 이런 글도 있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비싸죠. 가자미 2마리 평상시에 12,000원 주고 샀는데 15,000원으로 올랐네요.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소규모 정육점 반찬 가게 갔더니 이전에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써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장바구니 가득 들고 왔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물가 인상,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물가 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로도 또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뭐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악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3개월, 보통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이 금액이 뭐 지자체 또는 앞으로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또 정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3개월 안에는 써야 하고요. 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특정한 곳에서만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가게들, 작은 가게 상인들이 뭐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경기도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화폐 차별하는 점포들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 화폐 가맹 자격 제한을 해서 더는 지역 화폐 못 받도록 하겠다. 이 악용하는 사례들에 해당되는 점포들의 이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하도록 하는 것, 탈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상인들이 이런 상황 악용하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익 창출에만 급급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목적은 달성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일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